흉가에서 하룻밤 식구 9위를 공개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싼 흉가. 2014년 중국 베이징시 시청구. 한 영화가 인기를 얻으며 덩달아 가격이 치솟은 건물 차오네이 81호. 무려 1년 임대료가 1,000만 위안, 한화 약 17억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5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 정상적인데 저것만 그럴 이유가 있나요? 건물의 시세에 영향을 미친 건 이 건물을 배경으로 한 공포 스릴러 영화로요. 영화를 본 고스트 헌터들이 공포 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으며 대화제. 이곳은 영화의 내용이 오히려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음산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1900년대 성당 용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일 전쟁으로 완공되지 못한 채 한동안 버려졌던 차오네이 81호는요. 이후에 국민당 소속의 한 장교가 이곳에 머물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공 내전이 발생했고 전쟁에서 패배한 국민당 장교는 아내와 함께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교에게는 내연 관계에 있던 하녀가 있었는데요. 버림받은 하녀는 매일 밤 울부짖다가 차오네이 81호에서 목을 매 자살. 이후로 이곳은 철거 작업이 진행됐지만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미로처럼 얽힌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실종되는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건물은 방치된 채 흉가로 남았습니다. 저기가 얼마나 탐이 나는 땅이겠어요. 건들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짜 센터 오브 센터인데 그러니까. 완전 센터 오브 센터. 그걸 버리다니. 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흉가. 귀신의 집이 무섭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낮에 슬쩍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흉가에서의 하룻밤 식구 8일 공개합니다. 호주 모모의 치료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비치워스 정신병원. 뚜벅뚜벅. 한 간호사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의사와 환자가 기다리는 한 방에 들어섰습니다. 절대 못 움직이게 꽉 묶어 놓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준다니까. 사라, 준비됐어요? 전기 올리세요. 아니, 정신병원에서 환자한테 전기를 써요? 전기 충격을 주면 뭐 정신이 돌아온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치료가 아니라 고문한 것 같아. 벌칙 주.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그것은 고문이 아니라 치료였습니다. 아이고. 1867년부터 1995년까지 운영됐던 이 병원에는 일명 죽음의 치료실이 존재했던 건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이 부족했던 시절로요. 이곳에서의 치료는 고문 그 자체. 족쇄를 채우고 격리된 상자 안에 가두고 전기로 경련을 일으키고 전두엽을 아예 절제해버리는 수술까지. 야만의 시대구나. 잔인하고 야만적인 치료아니 학대가 계속됐고요. 이를 견디다 못해 자해를 하는 환자에게는 이를 뽑아버리는 처벌까지. 와. 환자들에게 이곳은 병원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와, 그럼 이를 생이를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래도 자학할 거야? 이러면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 좀 나아져서 와야 되는데 몸이 더 안 좋아서. 정신을 치료를 받더니 몸이 이상해져서 나오는 곳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런 데는 아마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다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입원할 때에는 단 2개 서명만 있으면 되지만 퇴원을 하려면 서명이 무려 8개나 필요하다는 이 병원에서는 와. 최소 9,000명의 환자가 사망. 입원만 했다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환자들도 많아서 살아서는 탈출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는데요. 수많은 환자들의 비명이 끊이질 않던 곳. 그들의 한이 저주가 되어 병원을 맴돌았던 걸까요? 1951년에는 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극적인 참사까지 발생했고요. 결국 1995년 폐쇄된 후에도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그 옆에 있는 의사의 유령을 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 사진은 이 풍경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치. 산책하기도 좋고 정말 잘 지은 곳인데 이곳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 됐다니까 더 슬픈 느낌이네요.
9천여 명이 죽어나간 장소라니까. 저 안에서. 병원에 갇힌 환자들의 한이 서린 곳 비치워스 정신병원에서는 아직도 끔찍한 비명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흉가에서의 하룻밤 식구 7위 공개합니다. 모모라 불리는 비밀의 구멍. 체코 프라하의 북쪽 리베레츠 지역에 위치한 후스카성. 13세기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인데요. 현재 이 성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며 관광 명소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이곳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비밀의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이 구멍입니다. 와, 어떻게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야, 저거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올라온다. 뭐 있을 것 같다. 그 구멍에서 머리 없는 유령이 목에서 피를 뿜어내며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인간과 개구리를 닮은 생물과 붉은 눈의 짐승을 봤어요. 수많은 유령들을 봤다는 목격담만 계속될 뿐,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 성 자체가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성을요. 이거 막으려고 지었다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성에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성에 보이는 수많은 창문들. 이 창문들은 한마디로 무늬만 창문인 가짜 창문이고요. 저구나. 또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수로도 부엌도 없어서 오랜 시간 사람이 거주한 흔적 또한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거기다가 성의 위치도 무역로와 동떨어진 아주 가파른 숲속 절벽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저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건물의 사용도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너무 을씨년스럽잖아. 그게 정말 구멍을 막으려고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기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소유자의 말에 따르면 나치 점령 당시 폭탄이 그곳으로 떨어졌고 폭발의 위험 때문에 그 이후 어떤 탐색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에 대한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지옥의 문을 통해 출몰한다는 다양한 유령들. 정말 지옥의 문은 존재하는 것이며 있다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수한 추측이 가득한 이 성에서의 하룻밤. 어떠십니까? 폭포를 품은 모모 호텔. 수많은 영혼이 갇힌 폐쇄된 터널의 저주. 흉가를 소개하느라 심신이 지친 두 기자님들을 위해서 이번엔 한층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시원한 폭포 박물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콜롬비아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한때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절경으로 꼽혔던 호텔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런 뷰가 있어 없어? 이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그럼요. 핑크색 호텔? 야, 진짜 괜찮다. 자리 풍경 죽인다. 정말 최고다. 하지만 폭포 장관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선뜻 이곳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942년부터 약 50년간 운영하던 저 기막힌 폭포 뷰의 호텔은 아쉽게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 수십 년간 이 호텔 방에만 묵으면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에?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도처를 떠도는 걸까요? 호텔 객실에서 유령을 봤어요. 텅 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비극적인 죽음뿐 아니라 각종 유령 목격담까지 속출했던 겁니다. 폭포가 약간 사람들을 빨아당기나? 이제 굳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한두 명씩 죽기 시작하면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또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질 거예요. 당연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500년대 이곳의 원주민들은 남미를 정복하려는 스페인 군대를 피하려다가 이 폭포에서 집단 자살. 이후에 원원들의 이끌림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 호텔 방에만 투숙하면 홀린 듯이 뛰어내리자 서서히 호텔은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기묘하게도 호텔 앞 이 폭포의 이름은 테켄다마입니다. 콜롬비아 원주민 부족인 무스카 사람들의 토착 언어로 해석을 하면 아래로 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그냥 폭포 뜻대로 정말 사람들이 침전하고 있네.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아니, 지금 기사를 듣는데 약간 침전이 되네요. 제가. 침전이. 호텔이 폐쇄된 이후 이곳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며 폭포의 물줄기마저 예전의 웅장함은 사라진 채 미약하게 남아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없어. 저만큼 남은 거야. 뛰어내린 사람이 없으니까 물이 줄어든 거야.
더 뛰어내리잖아. 갑자기 물줄기가 세져. 그러니까 사람을 먹고 자라는 폭포인 거지. 아, 나 오늘 계속 소름 끼쳐. 자, 여러분들은 만약 이곳이 다시 호텔로 탄생한다면 하룻밤 머무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양특시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악령 이야기. 잘못된 퇴마 치료의 위험성과 더 이상 퇴마사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다 무섭겠다. 뭐야? 왜 이렇게 때려? 갑자기 뭐야? 왜? 어머머머. 아니 왜?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어? 이 해당 영상은 파키스탄의 한 퇴마 치료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흰색 옷차림을 한 퇴마사가 한 소년의 악령 퇴치를 위해 퇴마 의식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퇴마사는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 퇴마 주문을 걸었고요. 곧이어 칼로 자신의 살을 베어 그 피를 소년의 몸에 찍어 바른 후 악령을 쫓는 퇴마 의식을 시행했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남성이 마치 악령에 씌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퇴마사를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 퇴마를 하니까 악령이 절로 들어갔나 봐. 그러나 보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 옮겨 붙었나 보다. 난동을 피운 남성은 관계자 아니고요. 본인도 퇴마 의식을 받기 위해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대기자였습니다. 야, 근데 놀라운 거 악령에 씌인 우리 아이는 가만 놔둬. 성인 몇 명이 달라들어도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악령이 씌우면 괴력이 나오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어쨌든 퇴마사도 극한 직업이네요. 진짜 위험하게 일하네. 사실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헬멧 같은 거 쓰고 해야겠는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 악령이 옮겨가는 영상으로 화제. 악마가 살아난 게 분명해. 소년의 악령이 옮겨간 거야. 악령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령에 씌인 사람 같은 행동인 건 분명.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퇴마 의식 중 갑자기 난폭해진 남성. 정말 그의 몸에 악령이 옮겨간 걸까요?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몸으로 가득했던 숲. 이번에 제가 추적한 유령은 한둘이 아닙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영국 스탠퍼드셔주의 한 숲. 산책을 하던 중년의 여성. 이 A씨는 그날에 따라 왠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더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숲에는 자신 외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자꾸만 쳐다보는 느낌이 든 A씨. 이상하네. 저기 누군가 있나? A씨가 숲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바로 오 마이 갓. 뭐야? 아우 아무리 인형이지만 뭐야 왜 저래 놨어? 나무에 묶인 채 못이 박혀 있던 수많은 아기 인형들이었습니다. 아기 인형들의 상태로 봤을 때 그곳에 최소 2년 이상 걸려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기분 나쁘다. 아, 저거는 너무 기분 나쁜데. 왜 또 달아놔? 아기 인형을 저렇게 무섭게 매달아놨어. 무슨 공포 영화 촬영하려고 해놨나? 진짜 뭐 세트로 이용했나? 그냥 놔둔 건가? 세트로 이용하고 그냥 두고 갔다? 네. 아니면 뭐 주술을 저기서 뭔가 부린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 나쁘다. 더 기묘한 게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한 듯 인형의 눈을 파놓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를 행한 증거일까요? 땅바닥에선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술판으로 알려진 위자 보드까지 함께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닮은 인형에는 영혼이 깃든다. 어쩌면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아기 인형에 깃든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서 위자 보드를 이용했고 그 영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기 인형들에게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거 아닐까요? 그건 좀 끔찍한데. 뭐 인형에 저 위저보드까지 있으니까 사실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했던 것 같아 저기서. 아니 뭐 진짜로 뭘 유령 같은 걸 부른 건가? 그런데 A씨가 더욱 소름 돋았던 이유. A씨는 아기 인형이 있던 장소 인근에서 병원 수술실 표지판을 발견. 실제로 그곳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브린들리 히스 군병원이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PTSD를 앓는 병사들과 독가스 공격을 당한 민간인을 치료했던 곳이었습니다. 잔혹한 전쟁의 폐해로 병원에서 눈을 감아 있던 사람들, 그 억울한 영혼이 그곳을 떠나지 못해 그 한 맺힌 원한이 이 숲에 서려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묘하게도 사실 이 숲은 예로부터 정체불명의 생명체 혹은 유령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던 악명 높은 숲, 캐녹 체이스 숲이었습니다. 야, 저 캐녹 체이스라는 저 이름은 저희 프렌식구에서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단골이죠. 음산한 기운과 괴담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곳, 캐녹 체이스 숲에서 발견된 기괴한 아기 인형들. 지금도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강령술 등이 행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인형들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테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피해의 벽에서 포착된 유령. 이번에 귀신을 쫓아 찾아갈 곳은 영국 잉글랜드 노스 요크셔에 위치한 클리포드 타워입니다. 이곳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피해의 벽. 전설에 따르면 대학살의 날 이후부터 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저주가 분명해요. 1190년 타워에 숨어있던 약 15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이곳은 언젠가부터 성벽에 붉은 얼룩이 생기기 시작.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피 흘리는 벽, 일명 피의 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이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멀리서 봐도 약간 붉은 빛이 저기 보이거든요. 정말 기괴하고 무섭게 생긴 건물이네요. 생뚱맞고 되게 음산해 보여요. 그러니까 생뚱맞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곳은 핏빛 역사가 서린 만큼 다양한 귀신 목격담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천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나 발자국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의문의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얽힌 오싹한 이야기가 단순히 소문만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는데요. 저에게 들어온 한 장의 제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뭔데요? 뭐야? 어? 뭡니까 저게? 연기가 연기가 저렇게 난다고? 야, 이거 뭐냐? 연기가 저렇게 날 수 없습니다. 뭔가 혼령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소복을 그 하얀 두건 같은 걸 쓴 이제 귀신이 양팔을 벌리고 달려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좀 묘한데요. 아, 이거 진짜 이 정도면 귀신 나오는 소리 나오겠는데 정말. 해당 사진은 2007년 요크시에 사는 카렌 커슨이 클리포드 타워에 방문했다가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예배당에는 커슨 남매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커슨의 오빠는 커슨의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유령을 연상케 하는 사진 속 의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사진을 본 한 고스트헌터는 그곳 예배당은 이상하게 다른 곳보다 기온이 낮고 으스스하더라고요. 죽은 유대인의 유령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라며 귀신이 찍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실제 찍을 땐 적이 없었는데 사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현상해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지. 핏빛 역사와 함께 그 관련성이 높아지면 더 소름 돋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클리포드 타워는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로 많은 고스트헌터들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죽은 유대인 영혼들과 접촉을 시도, 고스트헌터들의 성지로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이런 의문의 사진이 찍혔다. 뭔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피로 물든 성에서 찍힌 의문의 사진. 사진 속 미스터리 형체는 억울하게 죽은 유령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 악몽이 된 그날의 나들이. 그동안 프렌시코에서도 많이 소개했듯이 정체불명, 미지의 존재가 찍힌 심령 사진들은 우리를 늘 소름 돋게 하죠. 오늘 저 정 기자가 가져온 이 사진 한 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한 가족의 즐거웠던 나들이가 순식간에 공포물로 변했다는데요. 어? 아이의 뒤를 봐. 나 어깨에서 봤어. 여기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잖아.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 뭐야?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진짜.
저 소년의 뒤에 찍힌 이 얼굴. 그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 같긴 한데. 일행 중에 저런 사람 없겠어. 일행 중에. 일행. 근데 지금 장난꾸러기. 저 뒤에서 어허. 지금 설마 저 소년 어깨를 손으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씨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 사진이 찍힌 건 지난 2018년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노썸벌랜드 카운티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두 자녀와 조카를 데리고 소풍을 갔던 로라 왓슨. 로라는 아이들이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 노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진을 살펴보니 나무에 기대선 아들 바이린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창백한 얼굴이 한 명 더 찍힌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야? 그 자리엔 분명 우리밖에 없었잖아. 분명히 당시 주변엔 로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그 소녀는 아들 바이린의 어깨에 손까지 얹은 듯 보여 더욱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아 이건 되게 무섭다 진짜. 저 뭐 우연히 찍힌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렇게 어깨에다 손까지 올렸는데 몰랐다고? 그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유령인데 촉감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무서워. 로라도 아들 바이린도 다른 아이들 모두 당시 그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일부 사람들은요. 혹시 그때 그 소년은 아니야? 그래. 몇 년 전에 숲 인근 강에서 익사했다는 그 소년. 정말 죽은 소년의 영혼이 찍힌 건가? 이런 섬뜩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신령 사진이 저렇게 또렷한 것도 처음 봐. 보통 흐릿하게 이제 형체만 남거나 뭐 그렇잖아요. 저거는 저거 뭐 합성 아닙니까? 처음엔 이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유령이 어딨어? 아이 합성이 틀림없지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로라는요. 난 사진 합성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굳이 내 아들 사진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요?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족 사진에 찍힌 의문의 형체. 정말 소문대로 익사했던 소년의 영혼이 찍혔던 걸까요? 그는 어디에서 왔으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의 정체. 자, 이번에 제보받은 사진은요. 2022년 8월 SNS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어우 이건 또 뭐예요? 짐칸 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이가. 짐칸에? 그리고 달리는 차량입니다. 물론 저러면 이제 현행법에 안 되고 아동학대인데 아이가 너무 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거의 뒤에 타고 있어. 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틀렸습니다. 자, 이 사진을 공개한 카밀라가 전한 당시의 상황. 어둠이 깔린 늦은 밤 11시경 카밀라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콜롬비아 툴리마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에 가던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 뭐야 사람이잖아. 위험하게 어린아이를 짐칸에 태우는 거야 뭐야? 아유 저건 아동학대지. 아이 신고하게 빨리 사진 찍어. 자, 그렇게 트럭 짐칸에 탄 소녀의 사진을 찍은 카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을 찍은 뒤 문제의 트럭과 카밀라의 차량이 어두운 구간을 지나 밝은 구간에 들어서자 어? 아까 그 아이 어디 갔어? 설마 떨어진 거요?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놀란 카밀라는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트럭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네? 아 여자아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난 트럭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고요. 여자아이를 트럭 짐칸에 태운 적이 없다는 트럭 운전자. 야 이거 뭐냐? 그럼 저 여자애가 유령이었다고? 사실 이후 카밀라가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가 사실은 사람이 아닌 이 도로에서는 이미 유명한 유령이라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한밤중에 이 도로를 꼭 지나가야 한다면 그 소녀 유령이 나타날까 봐 당국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심령 사진이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공원 그 애기만큼이나 선명하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얼굴이 조금만 나왔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전신이 다 나왔는데 너무 선명한데. 아 저 도로 어디 가겠어? 저 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네.
콜롬비아 툴리마 도로의 줄물에 차나 오토바이를 타는 소녀 귀신. 자, 소녀 귀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인 걸까요? 33번 터널에 한 맺힌 홀령.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심라 터널. 일명 33번 터널로 불리는 이 터널은 칼카 심라 철도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터널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33번 터널의 유명한 진짜 이유. 터널에서 자주 목격되는 어떤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100년 넘게 33번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 바로 그 대령입니다. 아니 바로그 대령이 무슨 인물인데 여기서 아니, 그러죠? 터널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 아니면 터널 공사하던 분인가? 때는 1898년. 영국인 바로그 대령은 정부로부터 터널 완공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 산 양쪽을 파서 가운데서 만나도록 한다. 다들 빨리빨리! 완벽한 계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현실과 달랐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 바로그 대령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 정부로부터 벌금과 해고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죠. 그러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한 바로그 대령은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33번 터널에서 자살. 아이고. 이후 그는 터널 인근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로그 대령의 후임자도 이상하게 이 터널을 완공하지 못했고요.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결국 한 점쟁이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터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인도인들은 바로그 대령의 혼이 터널을 맴돌고 있으며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그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명예가 중요했다고. 근데 그걸 모두 다 잃으니까 지방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심지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자 정부에서는 한때 좌물쇠로 입구를 막기도 했지만은 저절로 자물쇠가 끊어지는 일이 여러 번 발생. 와 뭐냐? 결국 정부에서도 터널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한 맺힌 바로그 대령의 혼. 저와 함께 쫓아보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 CCTV에 찍힌 미스터리 존재의 비밀.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있지만 귀신이나 유령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이라 불리며 한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다 보니 무조건 한 명 이상의 귀신을 마주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귀신의 마을이 다 있어요. 기네스에서 인정을 했대잖아. 영국 남동쪽 켄트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플러클리. 이곳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1973년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자정 무렵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주민들. 아니 한밤중에 누가 악기를 연주해? 아니 누구야 대체? 화가 나 창문을 열었더니 웬 악단이 오래된 옷을 입고 장례식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어제 그 악단들 뭐예요? 그 악단 사람 아니에요. 어제 악단들이 저희 집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더라니까요. 그럼 그 악단 전체가 유령이라고? 이 클래스가 다르죠? 한 명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는 거에 게이지.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악단 유령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마을에 나타난 유령은 최소 12명. 목격담까지 합치면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와. 그 많은 유령들에게도 나름 사연과 별명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점토벽에 깔려 죽은 남자 유령은 벽돌 사이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장미 여자 유령은 동네 개들을 불러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독 폭풍이 오기 전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핀노쿠 유령.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소리 지르는 숲, 너링우드에서 들리는 유령의 비명까지. 살해와 자살,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혼령이 돼서 마을 곳곳에 숨어들어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마을인 것이죠. 설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 좀
동네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마케팅, 뭔가 약간 그렇지 트루먼 쇼처럼 고스트 마케팅. 상황을 창조한 게 아닐까? 하지만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요. 과거에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었고 지질학적으로 자기력이 강한 영역에서 유령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밝히며 플러클리 마을에 유령들이 출몰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유령들. 유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들, 플러클리 마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16위 공개합니다.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끼고 있어 천상의 풍경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 지역의 한 마을. 와, 이거 뭐 안 가고 싶어요? 전망 죽인다. 지금 사진 찍은 이 자리에서 진짜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 간직한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는데? 여길 지나는 게 아닌데. 진짜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아니 방금 너 뭐라 그랬어? 설마 지금 그 마을 이름을 얘기한 거야? 나조차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사람 한 기자님 뿐이네. 나 얘기 안 했잖아. 내 기사인데. 자, 이건 사실 이탈리아, 아니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 역시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해서 그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마을? 이곳이 저주받은 마을이 된 이유는요. 1940년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던 마을의 열성적인 변호사 마르질리오는 어느 날 재판 도중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이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그때부터 마르질리오는 마을에서 나쁜 징조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을에는 2개의 심장과 3개의 폐를 가진 기형아가 태어나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자동차 사고 등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이에 사람들은 마르질리오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는 흑마술을 사용해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녀 마시아레의 은신처가 이 마을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을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은 사악한 존재가 사는 마을이라고 소문.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겁니다. 한 기자님만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취재한 기자가 이렇게 성의 없이 마을 이름을 한 번도 말 안 하고 계속 이 마을 하실 거예요? 왜 그 마을이? 딱 알아듣겠는데. 이탈리아 가서 그 마을 하시면. 나는 왜 말한 거야?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마을의 이름을 말하게 됐다면 행운의 나무를 만져서 이 아군을 몰아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나무를 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을 방문하셔야 돼요. 목적지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나무 만지러 가야겠네. 가야겠네. 저 동네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만지고 와야겠네.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 혹시라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가신다면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향한 다이아몬드의 저주. 지난 2023년 5월 6일 영국에서 열린 찰스 3세 왕의 대관식. 70년 만에 역사적인 대관식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왕이 그 왕관을 쓰지 않았던데? 그 왕관의 다이아몬드 때문이겠지. 저주를 피하려고 그런 게 분명해. 약 105캐럿의 거대하고 영롱한 자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코히누르.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생전 즉위식 때 이 코히누르가 세공된 왕관을 수여받았는데요. 그런데 찰스 왕의 즉위식 때 이 코히누르 왕관이 소외되자 코히누르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떠돈 겁니다. 코히누르의 저주란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소유하게 될지어다. 하지만 최악의 불행도 알게 될 것이니 오직 신과 여성만이 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코히누르를 소유한 남성은 피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남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코이누르는 13세기 인도의 한 광산에서 처음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이누르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인도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였습니다. 1526년 무굴 제국을 건국한 강인한 황제였던 그는 재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사망. 그리고 다음 희생자 무굴 제국 2대 황제 후마윤과 5대 황제 샤자한. 아버지로부터 코이누르를 물려받은 후마윤은 1556년 궁전 도서관 계단에서 낙상,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역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샤자한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강제 퇴위. 이후 아그라 요새에 유폐된 그는 결국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고 있던 타지마할만 보이는 아그라 궁에 갇혔잖아요. 아들이 아주 잔인하게 했지. 근데 그 왕도 저 저주의 희생자다. 저 코이누르를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코이누르 저주의 다음 희생자는 페르시아의 왕 나디르 샤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는 1739년 무굴 제국의 수도를 침공. 이때 코이누르를 약탈했는데요. 그런데 나디르 샤는 최측근 부하들에 의해 암살. 코이누르의 저주처럼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게 최측근한테 암살당하는 그렇지.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왜 남자한테만 해당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확실합니까? 여자는 다 피해갔다는 게? 아, 그렇습니다. 이 전쟁 배상금으로 코이누르를 손에 넣은 영국 동인도 회사는 1849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코이누르를 헌상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발현된다는 코이누르의 저주가 사실이었을까요? 이후에 코이누르는 영국의 여왕 혹은 왕비의 왕관에 세공돼 전해졌고 정말 신기하게도 코이누르의 저주는 재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지금 런던 탑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코이누르. 오랜 세월 많은 남성 군주들을 따라다닌 비극의 그림자 코이누르의 저주는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2세 왕은 아무 탈 없이 장수하셨잖아요. 엄청 장수하셨죠. 그죠? 네. 야, 근데 좀 안타깝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는데 이 저주가 걸려있다는 거. 죽음을 부르는 저주의 모모. 미국 아이오와주의 오클랜드 묘지에서 벌어진 사건. 야, 그 얘기 들었어? 그 동상 엄지손가락이 사라졌었잖아. 아, 얼마 전 제식한 사람 목에 그 동상 손가락과 똑같은 크기의 손자국이 있었대. 자, 이 끔찍한 이야기 속 동상의 정체는 천사의 형상을 한 일명 블랙 엔젤. 그런데 이 천사 동상에 얽힌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동상의 발에 입을 맞춘 여성이 급사. 아이고. 또 다른 여성은 동상을 만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저주받은 동상이 분명해. 이 모든 게 테레사의 저주 때문이야. 자, 하나같이 테레사가 동상에 저주를 내렸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테레사가 누군데 동상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자 테레사는 1891년 이곳 아이오와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었는데요. 뇌수막염을 앓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결국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아들. 슬픔에 쌓인 테레사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니콜라스란 남성과 인연을 맺었고 그와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가 싶었지만 남편 니콜라스 또한 갑자기 사망. 그렇게 테레사는 남편을 아들이 묻힌 오클랜드 묘지에 함께 묻었고요. 테레사는 두 사람을 기리며 아름다운 금색의 천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테레사마저 병으로 사망한 그날 밤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더니 시꺼먼 색으로 급변한 천사 동상. 이후 천사 동상을 더럽히려 하거나 만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각종 병과 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끔찍한 저주의 전설이 퍼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슬퍼 보인다. 근데 저 얼굴에 있는 저 선이 묘하게 눈물 자국 같지 않아요? 되게 유심히 보시네요. 많이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맞다. 보지 말라 그랬지. 다양한 저주에 많이 쌍으로 저주에 걸리네. 아니 근데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좀 힘들었으면 저 동상에 저주를 걸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네요. 네. 손대면 저주가 깃드는 천사 동상. 정말 테레사가 동상에 걸어둔 저주일까요? 교회를 지키는 모모들.
체코 보헤미아 지방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 교회. 약 700년간 자리를 지킨 이 교회는 일부 현지인들 사이에선 불길함의 상징으로 통한다는데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불길한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 불길함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스러운 곳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1796년 교회에 큰 화재가 발생.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1968년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던 도중 돌연 천장과 지붕 일부가 붕괴. 아이고. 이 교회는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유령을 받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흉흉한 소문들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교회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버려진 교회.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그 교회를 지키며 밤이고 낮이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32명의 독실한 신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신도들은 안 무섭나? 흰 천으로 얼굴을 푹 가린 채 미동 없는 신도들. 사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일명 유령 신도들인데요. 이 유령 신도들의 기도가 세인트 조지 교회에 깃든 저주를 막아준 때문일까요? 신도들의 동상이 놓인 이후 유령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 기묘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요. 전 세계 신도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겁니다. 이게 막 이런 이렇게 됐다. 식으로 이게 저렇게 예배도 저거 그냥 놔둬놓고 그냥 사이에서 봐요. 그냥 두네요. 저 32명은 그냥 두네. 유령 신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유령들의 교회. 하지만 그곳에 간다면 혹시 뒤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진다 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직 유령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모의 끝없는 비극. 2020년 7월 한 저택의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야? 그 가문의 저주가 시작된 게 분명해. 그녀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의문사한 그녀의 이름은 아너 울로스. 맥주 명가로 유명한 G사의 창립 가문 벤자민 기네스의 외손녀였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니. 그럼 이런 의미서가 뭐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맥주 명가의 저주. 그 첫 번째 희생자는 G사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의 4대 son 윌터 에드워드 기네스였습니다. 1944년 그는 이집트 테러 단체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사망. 1966년 아서 기네스의 6대 son 패트릭 타라 브라운은 교통사고로 사망. 1978년 기네스 가문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던 헨리에타 기네스는 우울증을 겪다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G사 회장의 사촌이었던 존 기네스의 4살 배기 아들 피터 기네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런 잔혹한 일을 겪고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뒤 존 기네스는 가족과 등산을 하던 도중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고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네요. 한 명만 저런 있어도 찝찝할 텐데 저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때 당시 G사가 되려 독립 반대 정치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면서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 그래서 G사 창립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암살, 약물 중독, 자살 등 유독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맥주 가문. 그 많은 비극적인 죽음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길 바랍니다. 감춰진 모모,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1930년대 폭우가 내린 어느 날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공동묘지 묘비에 그대로 명중한 벼락. 난데없이 떨어진 벼락에 묘비 하나가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쪼개진 묘비에 적힌 그 이름, 델핀 라로리. 1849년 12월 7일 사망.
저 라롤이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겠네요. 묘비의 주인 델핀 라로리는 막대한 부와 뛰어난 미모로 1830년대 사교계를 주름잡은 것은 물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심성까지 겸비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3번째 남편과 결혼했고요. 뉴올리언스 중심가에 위치한 대저택 라로리 하우스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화재가 발생.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라로리 부인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그런데 집 다락방에서 소방관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저게 뭐지? 실신 아니야?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 불에 타 죽은 노예들의 시신 7구가 발견. 그리고 주변에선 각종 고문 도구들까지 발견됐는데요. 헐, 아, 뭐 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 부인이 사라진 거랑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가해자야, 피해자야? 이 천사 같았던 라로리 부인은 사실 뭐야? 또. 대체 왜 이렇게 외박을 하는 거야?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분풀이를 하려고 노예들을 학대. 그 학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다락방으로 오라는 부인의 명령에 먼저 목숨을 끊은 노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라로리 부인은 자신의 만행을 들킬세라 재빨리 도주. 다락방에 감금돼 있던 죄 없는 노예들만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안 꺼내준 거야? 노예들 엄청 불쌍하다. 그냥 타 죽은 거잖아, 못 나가고. 그런데 화재 이후 그녀의 집에선 각종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 쇠사슬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 텅 빈 집안에서 들리는 사람의 비명까지. 때문에 라로리 하우스에서 5년 이상 버틴 사람은 없었고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겐 깨름칙한 일이 계속되고 급기야 그녀의 묘비가 벼락을 맞고 쪼개지자 사람들은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아니야? 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죽어서라도 좀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살아서 벌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2007년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라로리 하우스를 구입하며 또다시 화제가 됐지만 그는 불과 2년 만에 파산. 아이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계속되는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왜 샀대 그걸? 정말 라로리 하우스에선 억울한 원혼들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험한 것이 몰려온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와 함께 찍은 사진. 2015년 필리핀 파시그시에 위치한 리 고등학교. 당시 학생 A와 B는 화장실에서 함께 장난을 치고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진 한번 보자. 야 잠깐만. 이거 누구야? 두 여학생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 아, 이런 거 제일 무서워. 아 짜증나. 자, 두 여학생의 뒤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 옆에 긴 검은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소녀 귀신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요. 100%네. 자, 그리고 시선이 두 여학생 쪽으로 향해 있어서 더욱더 섬뜩함을 자아내는데요. 다른 친구인 건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친구는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 몰래 있었던 건 아닌 거죠? 몰래 있다가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 아, 진짜? 사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혔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합성 의혹을 제기했지만요. 학생 A와 B는 절대 합성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 리스 고등학교는 1980년대부터 학교 곳곳에서 귀신이 출몰했던 것으로 유명. 옛날부터 저희 학교는 귀신이 나오는 걸로 유명했어요. 밤마다 여자 귀신이 복도를 서성인데요. 저는 학교 교실에서도 똑같은 여자 귀신을 봤어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교내 곳곳에서 귀신 목격담이 이어졌고요. 특히 문제의 사진에 찍힌 화장실에서는요. 한 여학생이 자살했다는 소문까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혹시 옛날에 그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는 여학생이 귀신이 돼서 아직도 화장실을 떠도는 거 아니야? 평범한 고등학교도 아니고 원래 귀신이 많이 나오는 학교라며 그럼 잘못 찍힌 게 아닐 것 같아. 너무 무섭다.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찍힌 사진이라면 정말 뭐 잘못 찍혔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 원래 저런 썰이 많았다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무서울 수도 있겠어요. 아, 너무 대낮이다, 근데.
완전 해가 정말 쨍쨍한데. 한 고등학교에서 포착된 오싹한 귀신의 사진. 귀신 목격담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오늘도 출석 후에 이름 없는 학생이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험한 것이 몰려온다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일본 귀신의 집에 나타난 모모의 정체는 일본 도쿄 내리마구의 토시마엔 테마파크. 1926년 운영을 시작한 일본의 역사 깊은 놀이공원 중 한 곳으로 한때 학생들의 단골 소풍 장소로 인기였던 곳인데요. 어느 날 이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온 고등학생 하루카. 친구들과 함께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들어간 곳은 바로 귀신의 집. 긴장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향하던 하루카와 친구들. 그런 깜짝이야!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한 어린 소녀. 꼬마야, 너 여기서 뭐해? 혼자 왔어? 우리랑 같이 나갈래? 전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진짜 무섭다. 근데 뭘 소녀가 혼자서 귀신의 집을 오고 그래요? 원래 테마파크에는 어린애들 혼자 안 다니지 않나? 근데 옛날 테마파크 귀신의 집이 제일 무서운 거 알아요? 설비가 허접해가지고 가끔 작동을 오작동을 해. 더 무서워. 되게 무서워 진짜. 뭐가 설정이고 뭐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렇게 소녀를 두고 먼저 귀신의 집을 나온 하루카와 친구들. 뭔가 찜찜한 마음에 출구에서 소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소녀. 이에 하루카는 알바생을 찾았습니다. 귀신의 집에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있던데 아직도 안 나오네요.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린아이라뇨? 아, 지금 여기 학생들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요? 이게 있잖아. 뭐가 설정이고 아닌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옛날 거는. 도대체 귀신이었던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와의 만남에 한순간 추억의 놀이공원에서 공포의 놀이공원이 된 토시마엔 테마파크. 그런데 정체불명의 소녀를 보았다는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녀가 거울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작은 발코니에서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해지는 수많은 목격담. 그리고 유독 이 귀신의 집 알바생들만 길게 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동일 인물인가 봐요. 소녀 귀신이 자꾸 나타나니까 알바들이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 보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2020년 8월 이 놀이공원이 폐장하며 귀신의 집 역시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과연 이곳 귀신의 집에서 목격된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또 다른 귀신의 집에 가게 되더라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본 귀신이 알바생이 아닌 갈 곳 잃어 떠도는 어린 소녀의 영혼일지도 모르니까요. 대구 밤낚시하다 마주친 모모. 그렇지! 야 뭐야? 둘이 왜 이렇게 막상막하야? 다음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 겪은 경험담이라고 올라온 사연입니다. 1990년대 후반 대구 앞 산 쪽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 친구와 밤낚시를 하러 가기로 한 A씨. 그런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친구. A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낚시용품을 챙겨 혼자서 출발. 저녁 9시쯤 집에서 출발해 한 10시경 저수지에 도착했는데요. 친구가 약속 취소하면 같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길을 쓰고 가요. 그러게요. 그 자리를. 근데 저수지 밤낚시는 너무 무서워. 자, 그렇게 혼자 밤낚시를 시작한 A씨.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건지 30분 간격으로 성인 팔뚝만한 붕어가 4마리나 잡혔고 어휴, 좋았겠네. A씨는 화났던 것도 잠시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니 하는 듯 순식간에 끊긴 입질. 문득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주변을 돌아보니 뭐고 이거? 에이씨. A씨는 왠지 소름 돋는 기분에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건너편에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건너편이요? 저수지인데요? 아니 저수지 한복판에 떠 있는 거야 물 위에? 사람이 맞긴 한 건가 의문이 드는 동시에 A씨와 눈을 맞춘 채 서서히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여자. 그 여자가 귀신임을 직감한 A씨가 가위에 눌린 것 마냥 굳어져 이제 죽는구나 싶었던 그때 아 뜨거워! 어느새 다 타버린 담배 덕에 A씨는 정신을 번쩍 차렸고요. A씨는 그대로 뒤를 돌아 미친 듯이 뛰기 시작.
산을 부르다시피 내려와 겨우 민가를 찾았는데요. 진짜 다행이다. 근데 저렇게 뛰는 것도 신기하다. 몸이 굳어서 못 움직일 거야 아마. 야, 진짜 다행이네, 이 사람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리저리 긁히고 찢기고 부딪혀 만신창이가 된 A씨가 주인장에게 부탁해 시계를 보니 당시 시간은 오전 6시. 준비 시간부터 낚시란 시간까지 치며 어림잡아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자, 그렇다면 A씨는 무려 대여섯 시간을 산속에서 헤맸다는 건데요. 이에 다시 자신이 내려온 산을 본 A씨는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A씨가 약 반나절을 빙글빙글 이리저리 다치며 헤맨 그곳은 산이라고 하기도 못한 시골 동산. 홀린 거네, 홀린 거. 못 내려갈 뻔했네, 잡혀서. 정말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마 저 저수지에서 희생된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귀신인 거죠. 물귀신. 택시에 탄 뭐뭐. 2012년의 어느 날 일본의 어느 택시 승강장 한 남자가 택시의 뒷좌석에 타려는 순간 포착된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승객의 이 뒤를 잘 한번 보시고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자. 뭔데? 뭐야, 못 따라타! 뭐가? 뭐야? 따라갔어? 진짜 기둥 뒤에서 뭐가 나왔어! 이거 CCTV예요.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리플레이. 여기서까지 괜찮은데 얘가 탈 때 갑자기 저봐 못 따라가지 안 보여? 아 보였는데 어디 있던 거야? 한 번 더 보자.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흐릿한 형체의 여성이 남자의 뒤를 따라 택시에 올라탔고요. 여성이야? 그녀가 채 타기도 전에 택시의 뒷문이 닫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야? 발조차 보이지 않고 어딘가 기묘해 보이는 그 귀신 같은 형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와, 저 남자분 나중에 이 영상 보면 어떡해. 일단 침하고 뭐고 발이 없잖아. 발이 흐릿해. 발도 없고 좀 머리 풀어 헤쳤네. 자, 그런데 이 영상이 더욱더 소름 돋는 이유는요. 실제로 일본 북동부의 와. 택시 기사들 사이에 파다했던 유령 손님과 관련된 소문 때문입니다. 기사님, 미나미 하마지구로 좀 가주세요. 손님, 그 지역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고요. 저도 죽은 건가요? 자, 이에 의아함을 느낀 기사가 뒤를 돌아봤으나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지역은 2011년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한 후쿠시마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으로요. 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무려 10,000명이 넘다 보니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이시노마키 지역에서 택시를 타는 유령 손님이 그렇게 많대요. 유령 손님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안 남은 쓰나미 피해 지역으로 가달라고 한다던데. 자, 이처럼 공통적인 증언을 해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유령 손님이 존재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너무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픈 얘기는.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지역을 또 가고 싶었나 보네.